이름 자체가 꿈의 항암제 또는 원샷 치료라 그래요. 왜냐 한 번 맞으면 암이 나아요.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특정 혈액암은 치료율이 90% 높아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주사 맞으면 뭐 거의 90% 이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거 암을 거의 정복했다. 예전에만 해도 누군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살아날 확률이 희박한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2023년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암은 여전히 인류에게 두렵고 무서운 병입니다만 완치율부터 치료법까지 이전엔 미처 손쓰지 못했던 중환자도 살려낼 정도로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꿈의 암 치료기, 꿈의 항암제라 불리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다가올 미래에는 알약 하나로 암을 치료하거나 오야 옛날에는 암으로 사람이 죽기도 했대잖아.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신기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창 오늘은요. 인류는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암을 향한 보다 강력해진 인류의 무기 개발, 그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덕씨. 엑소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기 창피의 이덕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이점 같은 남자 엑소입니다. 바꿨네요. 이제 사건을 짚어서 넘어가면은 이 블랙홀 안에 진짜 본체가 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걸 빨아먹어요. 나 모든 걸 빨아먹겠다. 무엇을요? 누구를요?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모든 과학을 좋아할 수 있을 그런 포텐셜을 가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특이점이 왔다. 그리고 뭐 외계에 있는 외계인 포함해서 다 이제 빨아먹겠다. 예.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듯이 예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뭐 무조건 죽는 병에 걸린 줄 알았잖아요. 뭐 거의 소설도 불치병처럼 나오고 생각을 했고. 드라마, 소설 이런 데서 나 암이래라고 하면 갑자기 울음바다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암에 맞아. 걸렸다라는 그 말이 괜찮아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몇 여전히. 끼인지도 중요하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류가 과연 암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암을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무기, 치료법 개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암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물리적 치료, 화학적 치료, 그다음 방사선 치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리적 치료는 굉장히 암이 부피가 커져가지고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에 절개를 해서 이걸 이제 수술적으로 뜯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뜯어내고 나면은 사실 이 암이 결국 암이라는 것 자체가 악성 종양이거든요. 양성 종양이 아니라. 네. 악성 종양의 요건 중 하나가 전이에요. 그러니까 퍼져 나갔을 경우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분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요법을 쓰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맥으로 주사를 맞으면 이 약 자체가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라던가, 그러니까 암 세포의 특성을 띠는 그런 애들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모여 있으면 그냥 진짜 수술적으로 절개해서 적출이 되는데 네. 세포 단위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마구 분열하는 애가 있으면 모두를 타겟으로 한다. 네. 그게 말하자면 화학 치료 되겠죠. 그쵸. 항암 치료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방사선 치료도 일종의 이제 화학요법과 물리적 요법의 중간 느낌인데, 네. 얘가 이제 고에너지 입자를 싸가지고 우리 굳이 절개를 안 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죽여버린다라고 볼 수 있는 요법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네, 그 지난 시간에 엑소님이 이번에 굉장히 네. 독특한 거 한번 맞아요, 알려주신다고 맞아요.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번 시간에 결국에는 NK 세포도 버튼이 눌려가지고 를 할 수밖에 없게끔. 눌려가지고 그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버튼을 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런 면역 세포들은 이제 그 버튼이 뭐냐면 자살 버튼인데 PD라 그래요. 네. 그래서 Programmed Death예요. 그러니까 Programmed가 뭡니까? 이미 계획된 Death, 죽음, 자살이에요. 그래서 PD 버튼을 누르면 죽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을 암세포가 만들어내서 이제 누르는 거죠. 누르고 다니는 거죠. 선빵인 거죠. 아무나 누를 수 없는데 딱 거기에 맞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그 버튼 누르는 그 분자가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PDL이라 그래서 그걸 결국 그 PD를 버튼은 라이간드라 그래요. 이거 누르는 손이라 그러 기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드 데스 라이간드가 있어서 암세포, 바이러스 세포가 면역 세포를 만나면 먼저 선빵을 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나서죠. 이제 우리가 등판할 때가 됐다. 네. 어떤 짓을 하냐면 원리.
우리도 사실은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철모 같은 거 쓰고 이제 방탄복 입지 않습니까? 그럼 네.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공격을? 방탄유리야.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3세대 항암제라 그래서 네. 그 버튼 있잖아요. 네. 네. 또는 그 암세포가 누르는 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간들. PD 또는 PD 라이간드. 네. 네. 그거를 아예 감싸는 항체를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쉴드를 쳐주는 그렇죠. 거군요. 왜 못 버튼을 누르게. 못 누르게. 못 누르게. 손가락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다가 커다란 벙어리 장갑을 씌우는 거예요. 건조 네, 맞아요. 글러브 같은 거. 맞아요. 그렇지. 눌리지가 않아. 아니면 버튼 부분에 약간 쉴드를 해서 쳐가지고 안 눌려서. 안 눌려. 맞아요. 어. 근데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있는 버튼 아닙니까? 근데 그쵸. 그거를 못 누르게 아, 해버리면 만약에 다 씌워버리면 얘네 진짜 죽어야 되는 애들도 그렇죠. 이제는 나 삶을 끝내야 돼. 어. 나 세포로서 이제 기능 다 했어. 죽어야 되는데 버튼이 쉴드가 쳐져 있어서 맞아. 나도 못 죽어. 에너지만 낭비해가면서 근데 원래는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암세포가 당장 나를 죽이게 생겼는데 아, 그렇지. 어떡하냐. 맞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일단 암세포부터 잡아야 되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더라도 음. 일단은 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특이적인 그 세포에 많이 발현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약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어. 이 약 자체가 이제 옵디보랑 키트루다라 그래서 네. 트루다. 옵디보 키트루다는 지금 3세대 항암제인데 너무 이게 약효가 좋아서 네. 이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거 신의 약 같은 거 비싸죠. 엄청 솔직히 비싸요. 비싸죠. 근데 얼마나 비싸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비싸긴 하죠. 얼마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아이, 그래서 참.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그 옵디보랑 키트루다라는 약제 자체가 결국 이 마스킹을 한다. 버튼을 못 누르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근데 원리는 표현하겠죠.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왠지 나도는 아니지만 엑소님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미 구조가 다 밝혀져 있을 것 같고 네. 요즘 AI 같고 요거에 맞는 상보적인 항체를 만드는 거는 엑소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게 다 똑같아요. 예전에 콜럼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달걀 이렇게 세어봐라는데 다 못 세웠는데 콜럼버스가 딱 뜯어가지고 세웠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도 못했는데 타고 나서 나도 저거 하겠다. 그러니까 첫 시도가 맞아. 그거가 간단해 보여도 그거를 첫 시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했잖아요. 네. 이제 유행이 된 거야. 근데 특허가 걸려 있어가지고 이걸 못 만들어요. 똑같이 아니고 네. 비슷하게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거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나죠. 옵티브랑 키트로다가. 근데 이거 말고도 뭐 계속 나오고 계속 있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야, 이런 게 참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람 생명과 직결된 거를 특허로 막는 게 조금 씁쓸할 때가 있긴 있어.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물론 이거로 돈을 벌어야지 거기서도 연구를 하는 것도 이해는 네. 가는데 근데 감기나 이런 게 아니라 암은 사실 정말 생명이랑 직결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뭐랑 직결되면 결국에는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씁쓸을 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원리로 또 꿈의 항암제라는 것이 나왔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얘 원리도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킬 스위치 누르지 못하게 막는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정말 꿈의 항암제가 나왔다 들었습니다. 이름도 예쁜 맞아요. 카티세포. 네, 카티. 꿈이라고 했어요. 이게 꿈의 그러게. 항암제래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저번 주에 3대장 기억납니까? 이 특수부대. BTNK. 그럼 BTNK. BTNK 중에서 카티세포는 어떤 녀석일까요? T 세포잖아. 아우, 야, 대단하다. 그렇죠. T세포예요. T야. T세포에 이제 카라는 분자가 붙은 건데요. 그러면 T 세포한테 뭔가 무기를 좀 쥐어주는 아, 그런- 맞아요. 세포 뭐 치료법이라고 맞아요. 할 수 카라는 있을까요? 분자가 일종의 무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게임할 때 사실은 아무리 고인물이라고 그래도 현질하는 사람 못 이기거든요. 그렇습니까? 피파 같은 거 해보면 알아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선수를 제가 막 몇십억짜리 막 샀어. 맞아요. 10억이면 그러면 쟤는 지금 보니까 못하는 애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공 맨날 뺏겨. 맞아요. 이 우리 T세포가 만약에 약해요. 하지만 이 카티세포가 뭐냐면 이 T세포를 꺼내서 거의 말렙 전설의 무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기를 지어준 T세포가 들어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우리 T세포 자체가 또는 면역세포 자체가 활성화되는 건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금만 쉽게 켜져도 얘가 우리 몸을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 지구에도 핵
핵을 누를 때 버튼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핵 가방을 열고 누구누구 생긴봤어 버튼 여러 개 눌러서 비밀번호가 진짜 말도 못해. 막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단어, 뭐 가장 긴 단어 있잖아. 무슨 뭐 40 몇 글자인가? 뉴모노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실리콘 볼케이노 커니어시스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들어가서 핵 눌러 이랬는데 비밀번호를 액티브 X 다시 설치하세요. 인증해줘. 핸드폰으로 또 인증해야 돼. 그만큼 인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더 이걸 까다롭게 관리하는데 우리 T세포도 신호 하나 버튼 누르면 켜지는 게 아니라 총 3개의 신호가 들어가야 얘가 아 내가 드디어 공격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출동을 해요. 그게 안 켜졌는데 만약에 이제 이유 없이 그냥 막 내 몸을 자기 스스로 그냥 셀프 공격하듯이 네. 막 켜져서 그냥 다치지도 않았는데 건달이죠. 건달. 그러면 막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것도 뭐 이제 힘든 이제 크론병 이런 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토피 이런 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아무튼 루푸스. 그 암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는 T세포가 너무 까다로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켜져야 일단은 돼요. 좀 해줘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 카티세포의 카가 뭐냐면 신호 1, 2, 3번을 하나하나 켜야 됐으면은 카를 넣어주면 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켜지. 이제 그냥 로그인하고 휴대폰 인증받고 이런 거 없이 지금 한번 간편 누르면 비밀번호 켜지. 있잖아. 간편 비밀번호, 네. 간편 비밀번호 네 자리 누르면 바로 켜지. 맞아. 그러니까 카 자체가 3개 버튼을 한 번에 뭉쳐가지고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누르면 3개 버튼이 동시에 켜지는 거야. 빨리 켜져야 되니까. 그러면 TC세포를 꺼내가지고 처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주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분의 T세포를 꺼내요. 꺼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나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개가 다 켜지는 그 버튼을 설치해줘요. 그거를 이제 불려가지고 넣어주면은 이제 얘는 조금만 의심스러운 애가 암세포 같은 게 있어. 그러면은 쉽게 버튼이 눌리거든요. 하나만 켜지면은 원래 3개 다 켜져야 활성화된 녀석이 바로 화가 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쥐어준 거죠. 그래서 넣어주면. 암 환자에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그냥 다 너 총사령관 너를 임명할 테니 그냥 한 번에 쫙 바로 나가라. 지금 급하다 나가다. 가끔 나가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선 조치 후보고 해라. 그게 이 약 이름이 그래서 킴리아라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든 무기를 지어주는 약이고 이게 킴리아. 이름 자체가 꿈의 항암제 또는 원샷 치료라 그래요. 왜냐 한 방 맞으면은 암이 나와요. 진짜? 대박이네. 그래서 특정 이제 모든 암은 아니지만 이 혈액암에 좀 더 강해요. 왜냐면 이 면역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떠다니는 혈액암들을 공격하는 게 더 잘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특정 혈액암은 치료율이 90%가 높아요. 넘어요. 암인데. 오 대박. 아 근데 이것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가 4억이 넘어요. 한 대 맞는데. 주사 한 대 맞는데? 네. 아 근데 한 번에 보통은 되니까. 원샷이니까. 그렇지. 그냥 치료하는 약 비용이다 아니 생각하면. 근데 4억 없으면 어떡해? 근데 정말 다행히도 네. 다른 나라에선 의료보험이 안 되는 미국 같은 데는 못 맞아 이거 막 4억 하니까. 근데 그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돼서 60배 이상 싸게 맞을 수 있어요. 60배 이상이면 얼마예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그래도 아니 그렇지. 그걸 괜찮다. 하면서 원래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쵸. 원래 그쵸. 그거에 네. 비해서는 훨씬 더. 원샷 치료니까 한 번 맞으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거 주사 맞으면 뭐 거의 90% 이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이거 암을 거의 정복했다 이렇게 사실 봐도 그렇게 되는 볼 수도 건가요? 없는 게 이거는 특정 암에 대해서 그런 거고 네. 모든 암에 대해서 이렇게 경과율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어. 근데 뭐 과학자들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뭐 아이템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카티 자체도 세대가 나와요. 아이폰 3세대, 4세대 이런 것처럼 카티 자체도 이런 무기 좀 지어주면 더 셀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3세대, 4세대 카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작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얘네들이 활성이 너무 쉽게 또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면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폭포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물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필요한데. 그쵸. 선조치 후보고 하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지들 마음대로 막 갑자기 막 싸우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이 양날의 검이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녀석을 넣어줬으니까 얘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공격하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민감한 녀석을 넣어줬으니까 당연한 결과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 그래서 네. 전신적으로 모든 면역세포들을 깨어버려요. 얘가 근데 들어가서. 사이토카인 전부 다. 스톰은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듣기로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위험한. 네. 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스톰 이름이 붙으면 다 그런 거 그렇죠. 같아요. 뭐 하루 만에 갑자기 엄청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역세포들이 비상비상하면서 적군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걸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과흥분 나를 상태가 죽이는 되는 그게 나를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다. 조심히 또 이걸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근데 한 방에 4억짜리인데 이거 해보고서 너무 약하게 넣으려면 좀
한 방에 해야 되는데 또 너무 약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 연구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최대한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연구는 되고 있을 거다. 그리고 특정 암에 더 효과적인 것이 이제, 있다. 그런 것이 맞아, 있다. 맞아.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술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네, 이것도 EJ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EJ. 네. 바이러스도 사실 한 분열하거든요. 네, 어. 그쵸. 그렇죠. 따지면 서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계 암이 있다면은 병원체계 암이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다. 그러니까 암이 암에 걸려서 암이 낫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진짜 EJ가 딱 그 맞는 비유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일종의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덩치 큰 녀석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못 이기겠어. 백혈구들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덩치 큰 애한테 야, 너 찐따래. 얘가 이렇게 그거 갑자기 뭐 하면서 너 나 찐따라 그랬냐 하면서 둘이 서로 싸움 붙여. 그래가지고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옆에서 한 대 탁 치는 거야. 백혈구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고. 손자병법이 있는 줄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 암세포만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걸 항암 바이러스라 그래서 영어로는 온코라이틱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이 온코가 그리스어로 암이란 뜻이고요. 네. 라이틱이 이제 터뜨리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암을 터뜨리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암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작동하는데 당연히 바이러스가 암을 터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많이 접했던 바이러스, 뭐 천연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를 쓰는데 암세포든 그냥 건강한 세포든 구분 없이 감염이 돼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암세포만 공격하게끔 이거를 이제 설계를 바꾼 디자인을 바꾸는 진짜 거죠. 그 유전자 가위 안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외상받을 만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여성 과학자 두 분이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오직 암세포만 감염되게끔 이제 편집을 해서 찔러주면은 이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감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아까 그 피부 표면에 있는 그 피부 표면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구조물이 있잖아요. 네. 암만 내는 구조물을 인식하게 그렇죠. 만든다는 그런 거죠. 리셉트를 발현하게끔 만든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한 거죠. 이거 맞춤형이니까 좀 비싸긴 하겠다. 네. 이게 다 비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기술이 다들 그렇죠. 너무 고도화된 정말 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갔는데 근데 네. 모든 기술 자체가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쌓이고 재현 가능하게 논문으로 하고 그러면 특허가 풀려가면 모든 나라가 시도하고 결국 경쟁이 붙고 단가가 싸지고 맞아요. 결국 그렇게 기술은 된다. 보편화 대중화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암세포만 일단 특이적으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갖고 잘해서 만들었어요. 네네네. 자 이제 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아무리 둘이 싸워도 최소한 내가 괴롭힘 당했으니까 백혈구들이 그래도 한 대 지어박을 때 제대로 지어박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의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활성화되게 유전자를 또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를 터뜨리면서 동시에 어그로로 끌어. 주변에 있는 백혈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까지 나오니까 백혈구들이 뭐야 내 힘 좀 세졌는데 이러면서 얘 약해졌네 나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예전에 죽는 그 거지. 고랩이 저랩 키워줄 때 그렇게 만드는 다음에야 네가 그쵸, 몬스터 그치, 하나 그렇지, 남았을 때 그렇지. 쩔이라 그러죠. 쩔. 이거 만든 개발자들 전부 다 게임한 분들 만든 것 같습니다. 덕후들입니다. 아니 그분들 아니고 저희가 그냥 비율을 그렇게 드는 아니 거고. 그분들 했을 거예요. 그분들 젊은 시절에 다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색종이라고 이제 피부암 중에서 네. 이게 치료에 사용되는 T백이라는 항암 바이러스는 실제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감염돼서 암세포 파괴하고 추가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하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이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근데 지금 대중화된 항암 아직은 바이러스라는 아니에요. 얘도 게- 지금 개발 초기 단계고 근데 특정 케이스에서는 암세포 다 사라진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네. 열심히 연구 중이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EJ 전법으로 암을 치료하려는 그런 연구도 되고 있다. 네. 정도를 알고 가면 재밌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었던 생물학적 지식을 여기 조금 집어넣어 보면 네.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 하면서 벡터 방식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예방주사의 원리를 얘기할 때도 mRNA 방식을 가능하게 썼던 논문을 썼던 분이 이제 노벨상도 받았다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방식은 뭐냐면 벡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껍데기는 그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는 사실 백신의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네. 들어오자마자 사실 우리 편인데 오자마자 때려잡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미 면역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것도 딱 들어보면 유전자 가위로 편집해서 넣어주는 그 벡터가 네. 벡터에 대한 항체가 있으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쓸 수 있는 횟수가 많지 않고 그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면역 체계를 잘 이제 깨끗하게 컨트롤해야 유지해야 된다. 된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서 또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사실은 이 유전자 가위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유전자 가위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가위거든요. 네. 당연히 세포 안에서 DNA를 자르니까 그쵸. 네.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얘가 또 어디서 이 가위를 얻어왔냐면 세균조차도요. 얘가 세포 하나인데 우리처럼 면역력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이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가 세균에 들러붙어 가지고 자기 DNA를 넣어서 RNA를 넣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조각으로 바이러스가 수십만 개가 나서 얘를 터뜨려 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바이러스 DNA를 넣어주면은 이 세균 안에서 바이러스 DNA만 들어오면 RNA만 들어오면 바로 싹둑싹둑 잘라는 걸 얘가 만든 거예요. 아, 세균이? 그게 유전자 가위예요. 오. 그거를 과학자들이 쏙 빼가지고 어. 이제 우리 유전자를 이제 바꾸는데 쓰기 시작한 거죠. 발견을 해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걸 또 빼낸 것도 대단한 신기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짤 수 있게 만든 게 대단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역 체계를 얘기할 때 우리한테는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구조물이 있으면 그거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세균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이런 유전자 정보가 없는데 그게 나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잘라버리기. 유전자 단위에서. 이게 참 얘가 멋있는 게 얘도 몽타주를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DNA가 오면요. 그거를 자기 DNA 사이에 끼워 넣어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DNA 있는 녀석 또 오면 죽여야지. 그렇지. 백신과 비슷한 거죠. 이거 적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 면역 세포처럼 얘도 세포조차도 적응 면역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 암센터 병원에 이제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정말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예약을 못 해요. 예약을 하고 가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부지기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면서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한 5명 있잖아요. 네. 5명 중에 2명은 무조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20%였나? 30%였나? 아니야, 40%가 넘어요 지금. 60세 이상은 40%라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이 제가 알기로 그냥 전 네, 전체에서 그 여자 남자 좀 다르긴 한데 한 35에서 40%가 걸리고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 진짜 몰랐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걸리기 전까지는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줄 몰랐고 그냥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걸렸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사실은 나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걸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자리가 없고 정말 치료를 못 받을 정도로 바글바글 하거든요. 젊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암은 이제 더 이상 먼 얘기도 아니고 물론 예전보다 치료하기 훨씬 쉬워진 건 맞지만 애초에 안 걸리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기반 삼아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요런 면역세포 T세포 우리 특수부원들 잘 키워서 네. 암에 잘 걸리지 않도록 이제 내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네. 삶의 질을 좀 높여보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한 번쯤은 훨씬 도움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 마음이 좀 든든한 것도 있어요. 우리 엑소님이 전달해주신 이 내용들을 들으니까 아, 인류가 진짜 대단하구나. 이제 암을 정복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게 암을 어떻게 정복할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암은 자연 발생도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흥미로운 거는 왜 점점 암 발생률이 높아지느냐 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맞아요. 정말 오래 살다 보니까 정말 유전적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는 우리가 40 이상이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왜냐면 후손을 남기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60살, 70살, 80살, 90살 이렇게 계속 살아가니까 원래는 거기까지 가서 암이 걸리기 전에 다른 걸로 뭔가 죽었을 텐데 그때까지 그렇게 자연적으로 죽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암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는 종기 걸려도 죽었잖아. 맞아요. 종기는 너무 사실 그거 얘기하고 싶었어. 암에 걸려서 죽었대라고 오프닝에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조선시대 왕이 제일 많이 죽는 게 종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왜 엉덩이에 종기 때문에 종기 났다고 맞아요. 죽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종기 그거 그냥 뭐 치료하면 되는 거. 그러니까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암도 그렇게 이제 훗날 이렇게 불릴 날이 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평균 수명이 40세였다 그래요. 네. 왕도 50세가 평균 수명이었고 근데 유일하게 평균 수명이 80대가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 조선시대 때. 누군지 알아요? 환관? 맞아요, 내시. 왜 그럴까? 내시는 이제 고환을 잘라버려가지고 테스토스테론을 안 넣으니까 쓸데없는 위험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장수하는 방법. 남자분들 고환을 잘라라. 네. 잘라라. 근데 아무도 안 하죠. 네. 아니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어차피 쓸데 없어지는 나이가 되면 네. 그걸 가지고 그때 자를 거예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니 어떻게 잘? 제가 유전자 가위로 잘라드릴게요. 유전자가 그렇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고.